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 한보연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제 이력을 소개함으로써 저를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처음 웹소설을 출간했어요.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작품이 제 첫 출간작이고요. 감사하게도 현재 이 작품은 카카오 페이지 집계 2천만 뷰를 돌파했고 동명의 웹툰으로도 만들어져 국내외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네이버 오늘의 웹소설을 통해 황후자리를 버리겠습니다를 출간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네이버 시리즈 집계 9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레전드 노블 탭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명의 웹툰으로도 만들어져서 역시 국내외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듬해 2022년 4월에는 네이버 매열무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원 그 잔혹함에 대하여를 출간했어요. 현재 이 작품은 네이버 시리즈 집계 5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레전드 노블 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2023년 3월에 카카오 페이지 3다무 프로모션으로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를 출간했어요. 현재 이 작품은 카카오 집계 1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3월에 리디북스에서 속죄 그 잔혹함에 대하여를 출간하였고 이 작품은 얼마 전에 완결했습니다. 2021년도 출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작품을 해왔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출간한 작품이 모두 고루 좋은 성과를 내어서 가장 앞선 두 작품은 이미 웹툰으로 서비스되고 있고 또한 오디오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새 작품 역시 아직은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논의 혹은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아주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또한 만족하느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만족이라는 게 정말 애착을 가지고 열정을 다한 분야에 있어서는 쉽게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2019년도에 저에게 네가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출간한 작품이 5개나 되고 모두 이 정도 성과를 내었으며 또한 이런 강의를 찍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2019년 이전에 저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기에 2019년도에 한보연 이런 장황한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굳이 시간 내어서 이 강의를 한번 눌러보고 또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까지 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잘 안 풀려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울고 절망하고 그만하고 그러다 다시 마음 잡고 그런 지난한 시간을 지나봤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절필했던 해입니다. 아, 나는 진짜 작가는 못 되나 보다. 깊게 좌절했던 해이고, 그렇게 좋아했던 소설을 제대로 한 편도 못 봤던 해였어요. 앞에서 제가 21년도에 등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이전까지 제가 글을 쓰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제 유일한 취미는 이런 장르 소설을 읽는 것이었어요. 장르 소설이 이북 시장으로 확산하기 전, 이런 소설은 대부분 동네 책방에 있었어요. 그때 책 뒤편에 보면 출판사 책 소개랑 또 여기로 투고하셔라 라는 안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종이책 투고 시절을 시작으로 본다면 제가 작가 지망생으로 살았던 기간은 2019년을 기준으로 삼아도 10년을 훌쩍 넘어갑니다. 대부분은 혼자서 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말에 진짜 써보고 싶었어요. 정말 강렬하게 그냥 습작만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자투리 시간을 틈틈이 내어서 설정을 만들고 인물을 만들고 그렇게 공을 아주 들여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네이버 챌린지 리그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페이지죠, 요즘.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2017년 이 무렵은 종이책이 웹소설로 넘어온 이후고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예요. 작품이 쏟아지고 그중에 잘 되는 작품이 막 생기던 그런 때예요. 2017년 후반부터 2018년 거의 1년을 저는 꼬박 글을 썼습니다. 챌린지 리그에 꼬박꼬박 정해진 날에 올렸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을 꼬박 썼는데요. 관심 작품으로 등록한 분이 5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작품 회당 조회수는 무조건 정말 100명이 안 됐어요. 상업성 없다는 거죠. 요즘도 네이버는 챌린지 리그 안에서 공모전을 하는데요. 지최공이란 이름이죠. 그때도 있었습니다. 공모전 당연히 안 됐고요. 베스트 리그라고 승격 시스템이 있는데 승격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썼어요. 제목은 낙타와 사자와 아기. 제목에서 느낌이 좀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안 됐나? 제가 출간조차 하지 못한 이 글은 현재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풀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2019년도 초 저는 더는 이 작품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업이 있는 상황이라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 글은 공모전도 안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읽으시는 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좀 막히니까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모로 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만 썼어요. 그만두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 나 정말 작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본업이나 잘하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간만 나면 가서 읽고 위로받고 그렇게 저를 위로해주던 그 오랜 취미인 소설 읽기를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것도 읽지 않았고 글도 쓰지 않았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혹시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제 작품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와 속죄 그 잔혹함에 대하여에 도망쳐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는 말을 쓴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고 나니까 그냥 낙타와 사자와 아기라는 제 작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고통스럽더군요. 그러다가 2019년도 말, 뭐든 시간이 지나면 희석됩니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던 낙타와 사자와 아기에서 제가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왜 안 됐을까? 내 글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이전에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나 왜 안 되지? 이 말은 했어도 그건 거의 그냥 푸념이었어요. 뭘 해도 안 되네. 이런 자조적인 푸념이요. 정말로 진지하게 2019년도 말에 완전히 망해버린 제 작품을 눈앞에 두고 작가가 아닌 독자의 눈으로 왜 망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잘된 작품은 왜 이렇게 잘 팔리지? 이건 왜 재밌지? 그 점을 살펴봤습니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초 저는 마지막으로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번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수정해서 다시 한번 무료연재 페이지에 제 작품을 실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제 첫 작품이에요. 당시 올렸던 제목은 검과 왕관의 멜로디였어요. 이게 추후 21년도 1월 카카오 페이지 기담으로 출간할 때는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란 제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를 할 정신도 아니었고 그냥 멘탈이 슬슬슬슬 모래처럼 흐르다가 그냥 사라지는? 2019년도 절필, 그리고 2020년도 집필, 2021년도 1월 출간, 낙타와 사자와 아기, 관작 50명도 안 되어서 출간조차 해보지 못했던 저랑 황녀 미친 꽃으로 피어나다로 이런 성과를 얻은 저. 한쪽은 대충 쓰고 또 한쪽은 머리털 뽑히게 쓴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똑같이 썼습니다. 똑같이 애착을 가지고 똑같이 제 자식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쓴 글입니다. 그럼 절필하고 다시 집필했던 그 사이에
어떤 뭔가 특단의 트레이닝을 받았던 걸까요? 아니요. 저 정말로 도망갔었습니다. 읽지도 않았고, 방향이 있었으면 그쪽 방향은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2019년도 말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반대되는 성과를 단기간에 낼 수 있었을까요? 이 강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서 여러분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여러분들을 예상해보면 저와 같은 분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요새 웹소설 작가를 부업으로 해보자 이런 말들이 왕왕 눈에 띄는데요. 그러나 웹소설을 전혀 읽지 않았던 분들이 아무리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한들 웹소설 작가로 부업을 해보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웹소설 작가는 그 이전에 반드시 웹소설의 파워 독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즐겁게 읽다가 어느 날 쓰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테고요. 저도 그랬고요. 각자의 본업, 학생이실 수도 있고, 저처럼 정말로 직업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가정이 있어서 하실 일이 많은 와중에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건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알게 된 많은 것들이 사실 저는 직접 부딪혀가며 배운 것이었거든요. 지독하게 안 풀려서 고통스러웠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과오를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저는 혼자 오다 보니 누군가 곁에서 알려줬더라면 피해갈 수 있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제가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연재 페이지에서만 작업을 해보셨거나 혹은 아직 무료 연재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출간은 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신, 그러니까 한두 질 정도 써본 작가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로맨스 장르 주로 쓰시다가 이번에 로맨스 판타지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기성 작가님들도 계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 강의 이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제가 출간조차 하지 못했던 그 작품 낙타와 사자와 아기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 왜 망했는지, 어떤 점에서 독자님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미완의 작품이라서 완결난 상태가 아니고 출간한 적조차 없는 작품이라서 전문적인 교정을 받지 않은 초고입니다. 날것의 글이지만 정말 한 편 올릴 때마다 몹시 공을 들였던 글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그대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마음이 아파서 제 블로그에라도 올려두었겠습니까? 물론 낙타와 사자와 아기를 읽지 않으셔도 강의를 듣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은 다 들으신 뒤에 낙타와 사자와 아기를 앞부분만 한 20편 정도만 읽어보신다면 훨씬 와닿으실 거고요. 제가 말한 이 포인트들을 제 글에서 느끼신 다음 여러분들 각자의 글에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제가 깨달은 지점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 글과 경험을 참고하시면서 이런 부분 좀 염두하고 글을 써야 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상업성과 대중성, 작품성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